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9분입니다. 오픈 AI가 최근 야심차게 선보인 GPT-5에 대해서 이용자 반응이 좋지를 않습니다. 기대에 못 미친 성능뿐만이 아니라 GPT가 너무 차갑고 냉담해졌다. 이런 불만까지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GPT-5의 출시로 앞으로 글로벌 AI 패권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AI 시장에서 후발국인 우리나라에도 기회가 있을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경전 경희대학교 빅데이터 응용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써보셨겠죠? 네네. 어떻든가요? 그러니까 이제 GPT-5라는 게 한 1년 3, 4개월 전부터 나온다 해서 저도 너무 기대가 컸나 봐요. 예, 그래서 그 뭔가 정말 범용 인공지능이라든가 아니면 네. 정말 무서운 어떤 뭐 AI가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이제 그런 건 아니었고요. 저는 좋았습니다. 그런 기대는 깨졌지만 네. 박사학위자 수준이라는 말이 좀 실감이 나는. 그래서 조금 더 그 품질, 답변의 품질이나 그런 것들이 더 좋아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차가운 말투요 뭐라 그러죠? 그 미국에서 너무 차갑고 냉담해졌다. 이제 이게 네. 번역돼서 온 건데 사실 우리가 영어를 접할 때 차갑다, 냉담하다 이런 느낌을 어떻게 갖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어때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보통 너 오늘 약간 들떴다? 약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들끼리도. 네. 그래서 이 AI 모델도 약간 들뜨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약간 차분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성 있는 대답이 좀 나오려면 좀 더 들뜨게 하는 거고요. 좀 더 모르는 건 좀 모른다고 하고 좀 더 보수적으로 대답하게 하려면 약간 이제 이걸 가라앉게 만드는데 이번에 약간 가라앉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말투뿐만 아니라 이제 그 목소리가 좀 변했나 봐요. 근데 다시 또 사용자들이 불만을 많이 가지니까 이제 처음에 좀 너무 차분하게 목소리가 바뀌었다가 다시 돌아왔고요. 돌아왔어요? 네, 얼마 만에요? 뭐 지금 매일매일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또 네. 이제 더 충격적인 거는 네. GPT-5가 나왔는데 예. GPT-5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제 오래 생각하는 거 또는 빨리 대답하는 거, 뭐 에이전트라고 해서 일을 시키는 거 네. 이런 것들을 다 그다음에 인터넷 검색이 꼭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에 할 수 있게 했거든요. 통합시켜놓은 거. 근데 사람들이 이게 또 불편하다는 얘기를 막 한 거예요. 그런가요? 그래서 첫날은 그냥 GPT-5만 딱 떴었다가 지금은 이제 뭐 패스트, GPT-5 패스트, GPT-5 thinking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갔고 심지어는 GPT-4o 옛날 것도 쓸 수 있게. 예, 옛날 거 익숙한 사람은 나 차라리 나 옛날 거 쓸래 이렇게 돼서 좀 약간 그 오픈 AI가 약간 창피를 당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금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뭔가 네. 원래 이 창발성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AI 모델의 규모가 커지면 못하던 게 갑자기 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던 일을 하는데 문제는 그래도 이 무시하지 말아야 될 게 일단 IQ가 148까지 이제 나온다라는 거는 저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네. 저보다는 안 네. 되지만 그 IQ가 148은 좀 된다 하는 거는 느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네. 박사 학위를 받은 그런 연구자 같은 느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박사 학위자를 여러 명을 24시간 쓸 수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시면 네. 과연 내가 하는 일이 그걸로 어떠한 세상의 가치를 창출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네, 있다면 네. 상당히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 바이브 코딩 기능이 향상됐다는 건 어떤 거예요? 네, 이건 좀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이제 바이브 코딩이라는 게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아이폰이나 뭐 안드로이드 폰에 어떤 앱을 하나 만들고 싶어도 나는 개발자가 아니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AI 서비스에 나 이런 앱을 좀 만들고 싶어.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코딩을 모르는 사람도 네. 이제 앱을 만들 수 있다는 네, 거잖아요. 네, 그게 바이브 코딩인데 예. 지금 많은 AI 회사들이 그것을 가지고 경쟁을 좀 하고 있어요. 그게 좀 확실하잖아. 이게 되냐 안 되느냐. 그래서 바이브 코딩 기능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이제
출시 첫날에 샘 알트만이 GPT-5 처음 출시하는 날 거의 고치지 않고 프로젝트 완성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세상에 그런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과장이 있었고 네. 예. 하지만 오픈 AI가 다른 회사들보다 그 코딩 기능이 좀 약하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보강한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모른다는 것도 가능하다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이전에 그게 이제 AI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환각이라 그럴까요? 네. 그럴싸하게 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아예 모른다. 그것도 완벽해진 건 아니고요. 완벽해진 건 네, 아니고요. 근데 이제 환각 비율이 상당히 네. 이제 줄어든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지금 박사급 전문가 팀을 주머니 속에 둔 것 같다라고 이제 샘 얼트만이 얘기한 정도의 수준이라면 생각보다 전작보다도 오히려 못하다라는 게 이제 실제로 못한 게 아니라 체감이 그렇다는 거겠죠? 저는 사실 한 달에 $200짜리 프로 사용자거든요. 그럼 GPT-5 프로가 있는데 네. GPT-5 프로를 써봤을 때는 상당히 좋아졌어요. 근데 이제 한 달에 $20짜리 쓰거나 무료 사용자는 그 GPT-5 프로를 또 안 써봤다는 문제도 있고 이번에 업그레이드는 좀 전문 영역의 답변의 퀄리티가 올라갔습니다. 네. 그리고 일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불편해진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번에 또 주목받은 부분이 이 GPT-5가 공개되면서 이제 초저가 전략을 내세웠다는 점이 아닌가 싶어요. 뭐 그 무료로도 GPT-5를 쓸 수 있기도 합니까? 네, 근데 한정적이었나요? 약간 오해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 GPT-4도 무료가 있었는데 GPT-5 할 때 샘 알트만이 약간 전략적으로 무료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 동안은 뭐 GPT-4나 3.5도 다 무료 사용자가 쓸 수 있었죠. 하지만 무료 기능과 유료 기능은 굉장히 다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에 $200짜리 프로 사용자는 GPT 프로를 쓸 수 있고 네. 또 한 달에 $20 플러스 사용자는 GPT-5에서 패스트와 띵킹 이런 거를 이제 나눠서 쓸 수 있다면 무료 사용자는 그런 개념이 없어서 가장 가벼운 것만 쓰기 때문에 네. 사실은 조금 네 워낙 지금 유료로 돈을 내는 사람한테도 밑지고 팔고 있어요. 네. 오픈 AI가 네. 한 달에 $20 3만 원 내면 어느 정도만 내가 질문을 하면 사실 3만 원의 비용이 오픈 AI가 그걸 벌써 돈을 씁니다. 저는 한 달에 30만 원을 낸다 하더라도 예. 아마 제가 오픈 AI한테 50만 원이나 100만 원 더 비용을 한 달에 내게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정도로 지금 오픈 AI가 상당히 출혈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네. 근데 그 엔트로픽의 그 클로드 오프스라든가 그 구글의 제미나이보다도 어쨌든 저렴하게 책정이 된 건가요? 그렇게 그건 이제 API 가격입니다. API면 저거죠. API라는 건 이제 기업용. 네. 기업용 할 때는 이제 API 가격은 그 질문의 길이와 네. 답변의 길이에 따라 돈을 내거든요. 네. 그러면 그 비용이 좀 경쟁력 있게 책정을 해서 이제 가격 경쟁에 들어갔다. 그 동안은 이제 오픈 AI의 API가 제일 비싸다라는 느낌이 있었다면 네. 이번에 가격 경쟁에 들어갔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API 그 가격은 매년 5분의 1에서 10분의 1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PI가 그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그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개인은 한 달에 $20, 네. 뭐 한 달에 $200 하면은 이제 분량 제한이 약간 있는 상태에서 쓰는 네. 게 거기서 거의 무제한을 쓰고 있죠. API에서는요. 네. 우리 개인은요. 우리가, 개인은. 근데 기업용 B2B API라는 건 뭐냐면 한 번 질문할 때 질문의 길이와 답변의 길이만큼 돈을 철저하게 냅니다. 한 번 한 번에. 한 번 한 번에. 네. 네. 근데 그 API 가격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요? 매년 10분의 1에서 5분의 1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이잖아요. 2025년 지금 8월인데 2023년 8월에 네. 같은 성능의 AI의 API 가격이 거의 100분의 1로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매년 거의 5분에서 10분의 1 떨어지고 있다.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계속 그 AI 시장의 빅테크 간 가격 경쟁이 엄청 치열해지는 거네요. 네, 지난 2년간 뭐 계속 5분의 1, 10분의 1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그 GPT-5가 공개되면서 그 가격 경쟁이 더 격화된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오픈 AI의 그 B2B API 가격이 경쟁사보다 GPT-5면 원래 더 비싸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걸 이제 더 싸게 만들었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 GPT-5가 공개되면서 앞으로 어떤 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교수님께서는 보세요? 일단 제가 예측하기는 우리가 그동안 GPT-5가 나오면 정말 세상이 끝날 것처럼 설명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세상이 끝난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범용 인공지능이 나와서 아. 모든 인간보다 잘하는 게 나오고 네. 슈퍼 인텔리전스가 나와서 우리가 일자리를 다 잃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았는데 그 얘기가 한 2, 3년 일단 늦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2, 3년은 좀 우리를 막 정말 깜짝 놀랄 만한 AI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네. 그다음에 2017년에 구글의 트랜스포머라는 그 논문에서 나온 이 혁신의 끝이 좀 보이는 거죠. 이젠 트랜스포머 모델로 뭔가 GPT-5 이상 네. 뭔가 새로운 정말 놀랄 만한 기능이 나오진 않을 거라는 것이 현재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그래서 LLM의 최대치를 확인한 것 같다는 게 그런 네, 의미예요. 그런 뜻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LLM에 대한 열기는 좀 꺾이는 거고 네. 본격적으로 좀 뭔가 응용하는 단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네, 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동안은 LLM이 이렇게 얼마나 발전할지 모르니까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려고 해도 네. 좀 기다리는 자세가 있었다면 이제는 네. 끝을 봤기 때문에 근데 이 끝을 본 것이 박사 학위자 수준의 AI가 있다라는 거를 기업이나 개인들은 명심해야 될 겁니다. 그럼 이거를 네. 활용해서 어떻게 이제 우리 회사나 나를 위해서 쓸 것인가 이런 걸 이제 AI 응용 또는 AX라고 하는데 네. AI 트랜스포메이션이 더 많이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두 가지 오픈 소스 모델을 선보였다면서요. 그러면 이게 AI 업계 그 오픈 소스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셈이 아닌가 싶은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그 지형도를 좀 바꿔놓을까요? 주도권 네. 경쟁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픈 AI의 경우 회사 이름이 오픈 AI인데 오픈을 안 했어요. GPT-2까지만 오픈 소스가 오픈되고 그러니까 오픈 소스라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의 코드, 소스 코드를 다 네. 공개해서 네. 누구나 거기에 가중치까지 공개해서 이거 그냥 갖다가 내 컴퓨터에 깔면 네. 바로 돈 안 내고도 쓸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걸 오픈 소스 특히 오픈 웨이트 모델이라고 네. 하는데 예. 지금 미국 정부의 보고서들을 보면 미국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중국은 완전히 미국의 수준을 따라가기까지는 오픈 소스로 달리자는 거거든요. 중국이. 네, 우리끼리 다 공유해서 네. 근데 어느 순간 중국이 미국을 넘어섰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다시 클로즈드 할 폐쇄형하겠죠. 네. 하지만 아직은 미국 실력까지 안 갔다면 우리는 오픈해야 된다 해서 그런 과정에서 딥시크나 뭐 크웬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맞아요. 한국에서도 삼성전자도 그걸 쓰고 있고 내부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중국 모델을 내부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미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긴장을 해서 사실은 오픈 AI한테 뭔가 좀 얘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오픈 네. 소스 모델 두 가지가 개를 오픈했습니다. 선보인 게 그게 저거죠. 뭐죠? 그 GPT OSS 12, 네. 120하고 네. 네, 20B인가요? 네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네. 어쨌거나 이제 우리 정부도 이제 그 새 정부 들어서면서 AI 분야 3대 강국을 이제 목표로 내걸었는데 어떻습니까? 그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도 AI의 후발 국가지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그거를 포기할 수 없다고 한 것이 이제 지난 정부부터 시작한 사업이 월드 베스트 LLM인데 네. 이번에 정부가 바뀌면서 선정은 이번 새 정부에서 이제 선정이 된 거고 네. 5개 회사가 선정이 됐죠. 네. 그래서 한 500억 각 회사 500억 이상 5개 회사를 주고 6개월에 한 회사씩 떨어뜨려서 네. 이제 한 1년 반 후에는 2회사만 남게 하는 것이 이번에 월드 베스트 LLM 사업입니다. 네.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GPU가 모자랐던 기업들한테 GPU를 주고 네. 데이터를 정부가 돈으로 직접 사다가 그 기업들한테 제공하고 그다음에 인력의 채용을 지원하고 그래서 흔히 AI를 만들 때 부족하다고 하는 그 GPU와 데이터와 인력을 정부가 제공하고 거기서 5개 회사가 이번에 선정됐지만 또 경쟁을 해서 나머지 3회사는 떨어뜨리고 나중에 2개 회사가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어떤 주도권 AI 회사가 되는 네. 그런 형태로 지금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네. 그 정부가 이제 자국 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통제할 수 있는 소버린 AI를 이제 만들어 보겠다는 건데 이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논란이 있지만 처음부터 제로 상태에서 개발한 우리만의 AI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데이터도 새로 구하고 AI 모델도 완전히 비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구한 데이터와 우리가
설계한 AI 모델 가지고 예. 또 GPU는 그냥 사다 쓰면 되긴 하는데 GPU를 네. 사서 학습을 시켜서 미국 수준의 95%까지 가겠다라는 것이 이번 그 사업의 목표입니다. 그것을 2, 3년 내에 아무것도 없는 우리만의 거 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오픈 AI의 오픈 소스 웨이트를 네. 갖다가 또 네. 중국의 딥시크를 갖다가 뭐 미국의 라마를 갖다가 하는 게 쓰지 아니라, 말고 예. 처음부터 개발하자는 거죠. 예, 이제 그런 접근 방법이고 그런 접근 방법을 할 수 있다고 이번에 5개 회사가 이제 선정이 돼서 해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비용도 매년 5분의 10분의 1 주는 것처럼 네. 지금 오픈 AI는 가장 먼저 매를 맞고 있죠. 자기 비싼 돈으로 안 가본 길을 계속 탐험하느라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거고 네, 우리 같은 네. 경우 후발주자는 이제는 GPT-5를 매일 써보면서 이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 노력할 거기 때문에 네. 확실히 비용과 시간은 줄어드는 것은 맞고요. 네. 그동안 좀 많이 초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이제 AI 개발 경쟁이 가속화되다 보면 뒤늦게 뛰어들었지만 우리에게도 기회가 없진 않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GPT-5가 굉장히 수준이 높았다면 네. 또 한번 우리가 한숨을 쉬었겠죠. 이거 언제 또 투자가 나. 근데 GPT-5 수준이 생각만큼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우리한테는 기회가 됐고 그다음에 어차피 다른 미국이나 중국 기업도 이노베이션을 오픈 AI 수준으로 뛰어넘기는 어려울 거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어서 네. 어느 정도 현재까지의 방법론엔 한계에 빠졌기 때문에 네. 일단 우리는 그 수준을 앞으로 쫓아가자. 네. 이런 전략이 어느 정도 좀 한국이 정말 운이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한참 다시 이제 5개를 정해서 가고 있는 시점에서 GPT-5가 어느 정도 이 정도로만 나왔다면 조금 더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그럼 가장 중요한 지원은 뭐라고 보세요? 저는 사실은 이번에는 정부 주도로 갔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민간에서 펀드가 들어와야 되죠. 네. 며칠 전에 이번에 5개 회사 중에 하나인 업스테이지가 아마존과 AMD에서 투자를 한 500억 정도 받은 게 이번 월요일 날 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아직도 좀 적죠. 그 규모가. 그래서 네. 쿠팡 같은 경우는 손정희 회장님이 처음에 1조를 넣고 나중에 2조를 넣어서 네. 나스닥에 상장시킨 건데 네. 우리나라도 이제 한 1,000억 이상 또는 조 단위의 투자를 받는 AI 기업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과제다. 이번에 정부는 그냥 마중물 정도 해준 것이고 네. 그런 것을 위해서는 이제 투자에 관련된 여러 규제를 완화하고 네. 민간 투자를 유도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더 해주실 말씀 없으실까요? 글쎄요. 네. 그 국내 AI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뭔가 좀 균형적인 그러니까 시각 또 제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제언도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AI의 기술의 단기적 끝이 보였기 때문에 네. 우리가 좀 더 선진국에서도 하지 않는 새로운 제도를 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어떤 데이터를 가진 사람들, 그다음에 AI 모델을 개발하는 사람들, 또 AI 사용자가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생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경전 경희대학교 빅데이터 응용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